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데 그 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날부터 그 다음날 뭐 계속 고꾸라지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또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부동의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또 세계와 경쟁하는 뭐 반도체 1위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하게 뭐 300조 원 넘는 그런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또 뭐 소비자 가전이라든가 또 휴대폰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 각 부문별로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1위 기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한 것 그리고 어, 배당률을 최근에 좀 높여왔던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투자금을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지날 때 굉장히 국내 경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안정성 측면에서 또 배당주로서의 어떤 매력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학개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자, 그렇지만 지금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가네? 그러면 3분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또, 어, 만약에 실적이 좋다고 하면 그 기대로 가겠지만 2분기처럼 실적이 좋게 나와도 3분기에 좋게 나와도 또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제 채널에 삼성전자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말 안에 삼성전자 분석한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오늘 일요일 날 좀 그 시간을 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물론 잠정 실적입니다만 자세한 재무제표가 공개되진 아직 않았습니다만 매출액이 그 이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1.66%가 높은 그런 그 매출액을 이제 발표를 했고 52조 원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8%가 높아졌고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23.91%나 높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모두가 다 이제 6조 많이 잡았을 때 한 6조 한 3, 4천억 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6조 원대 초반에서 6조 원대 한 중반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뭐 7조 원대도 아니고 8조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3분기, 4분기에도 7조 7천억, 7조 1천억 원이었는데 뭐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3분기, 4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이 아니겠습니까? 자, 3분기에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매출액은 60조 원, 60조 8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9조 2천억 원입니다. 무려. 4분기도 매출액은 63조 원 정도로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9조 2,400억 원으로 소폭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하면 3분기는 19% 정도, 그리고 4분기는 29% 정도 더 높게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엄청나게 이제 높은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여서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 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 또 주저앉을 수가 있죠. 높아진 이 증권사들의 눈높이, 컨센서스의 그 높아진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는 그 코로나 그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악화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의 반응인데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분기 실적이 2분기에 잘 나오고 또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올해 전체의 그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매출액의 경우에는 231조 원, 23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기준, 이제 영업이익에서는 3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27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매출액이 25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4조 원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49조 원대로 계속해서 지금 이 올해의 이 코로나 실적을 다 뛰어넘어서 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는 그런 증권사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그 실적을 최저치로 딛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라고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2분기 실적치 영업이익 8.1조 원에 8조 1천억 원에 대한 그 분석을 보면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고 주요 사업 부문 중에 DP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이 OLED와 관련된 대규모의 일회성 이익을 반영하며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근데 이를 제외하면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 대비 높게 나왔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반도체보다는 IM과 소비자 가전 부문의 실적 회복 때문이었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긍정적인 점은 그 IM 부문의 실적 호조가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과 코로나19 직후 과도하게 지출됐던 마케팅 비용의 정상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IM 부문의 하반기와 내년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좀 기대할 점이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3분기의 영업이익은 9조 4천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또 IM과 DP를 포함한 전체 사업 부문에서 그 수요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며 반도체 부문은 성수기 효과를 가격 하락이 대부분 상쇄시켜서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D램은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가격 하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낸드는 게임 콘솔로부터의 신규 수요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어떤 산업의 수요 둔화가 나타나며 또 공급 증가의 영향이 반영되는 3분기 중후반부터는 가격 하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어두운 겁니다. 가격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뭐 이익률이나 전체적인 실적 그 매출 총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그런 거죠. 자, 3분기는 IM과 DP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며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될 걸로 보인다. 그래서 내년도에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개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과 실적 전망치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한 차례 더 낮아진 이후 그때 삼성전자 주가에 강한 반등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소폭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다는 그러니까 한 차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 주가도 한바탕 조정을 겪은 후에 그때 시장 전체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했을 때 그때 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자, 이건 유안타증권이 이제 삼성전자를 추천주로 포함하면서 낸 그 코멘트인데요. 2분기 코로나19에도 IM 사업부와 CE 소비자 가전 사업부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다. 이건 이제 전망치였는데 하반기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여전히 서버 및 게임 콘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 요인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파운드리 투자 계획 발표 및 비메모리 분야의 협업 이슈는 동사에 이 삼성전자의 중장기적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기적으로 보면 단기로 보면 3분기, 4분기가 다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중기로 보면 반도체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 반도체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이 당연히 주가가 잘 갈 거라는 그러니까 단기는 좋은데 중기는 불안하고 장기는 더 좋은 이런 느낌으로 증권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삼성 스마트폰이 5월에 유럽과 독립국가 연합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위는 화웨이, 3위가 샤오미, 그리고 4위가 오포. 다 중국 기업들이 거세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그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입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유럽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1위를 차지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 20 그죠? 삼성전자의 그 플래그십 이제 휴대폰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름에 나오는 바로 그 노트 시리즈가 갤럭시 노트 20이 120만 원대로 이제 예상이 되고 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145만 원 수준으로 전작에 비해서 한 5만 원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음 달 5일, 8월 5일 날 이 언팩 행사를 하면서 공개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지금 그 갤럭시 시리즈 중에 이제 여름철부터 가을, 겨울까지를 초봄까지를 담당하는 그런 노트 시리즈니까요. 굉장히 또 한 축 중요한 휴대폰 시장에서 중요한 축을 또 담당하고 삼성전자 IM 부문에서 또 굉장한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이 휴대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출시 시기가 당겨지고 있죠.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그 각국의 경기 부양의 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 판매량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 그리고 바로 이제 그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증권사들의 아까 컨센서스 뭐 6만 5천 원으로 제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그 분기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또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그 매출액 기준이고 이건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건데 3분기에 대한 이제 예상치입니다. 자, 매출액을 보면 한 달 전에 60조 6,322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60조 8,900억 원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석 달 전에는 62조 원에서 한 달 전에 60조로 떨어졌고 6개월 전에는 68조 원까지 올라갔던 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삼성전자의 매출액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가지 못하고 하락 또는 그 횡보하는 수준으로 갔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서 7월 10일 그러니까 어제 그죠? 그저께 금요일자로 나온 그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한 달 전에 이제 비해서 9조 4천억 원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죠. 9조 2천억 원대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좀 늘 것으로 소폭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추이가 그러면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약간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도 굉장히 그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조금 더 낮아지는. 근데 일단 매출액이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일단 매출액이 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일단 어느 정도 받쳐주고 거기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여준다면 주가도 당연히 같이 따라서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분기별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연간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32조 2,800억 원대에서 32조 6,300억 원대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약간의 영업이익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지만 결국 4분기에 다 회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이후에는 더 좋은 상태로 예상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액에 대한 추이 전망을 각 부문별로 이렇게 본 건데요. 이제 2020년 2분기에 18조 8,200억 원대 반도체 부문이 그리고 DP가 6조 원대 그리고 IM이 20조 원대 그다음에 CE 부문이 10조 원대 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가 3분기에 반도체는 소폭 늘고 DP는 많이 늘고 그다음에 IM도 크게 늘고 소비자 가전은 조금 줄게 되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는데 4분기에 보시면 반도체의 이 매출액이 약간 떨어지고 이제 DP도 좀 떨어지고 IM도 좀 떨어지고 소비자 가전만 좀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성이 됩니다. 옆에 오른쪽 세 개는 이제 연간 전망치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똑같은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분기를 정점으로 찍고 4분기에 크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 아까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DP도 떨어지고 IM도 떨어지고 소비자 가전만 조금 늘게 되는. 그러니까 3분기를 지나고 4분기까지 가는 동안에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지점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흘러가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이 중기로만 놓고 보면 실적이 그 삼성전자의 주력인 그 반도체의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사실 분기별로 실적이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든 소폭 늘든 뭐 소폭 떨어지든 중요하지 않고 그 반도체 가격의 어떤 하락에 대해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점이 된다거나 또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거나 해야만 삼성전자는 주가의 그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지금 상태로는 좀 올라가더라도 다시 끌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또 아주 막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전망치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도 한 해가 바뀔 때 분기별로는 좀 그럴 수 있어도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방도 지지를 받겠지만 상방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있거나 아니면 낮아져 있는 가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같이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자,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는 시간외에서 100원이 올라서 52,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50원이 떨어져서 46,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를 보면 그래도 고무적인 게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고요. 기관이 대신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세가 좀 부딪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뭐 기관 투자자들 보면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파란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관의 수급 그 상황이 좀 개선돼야만 한다는 일단 그 답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우선주는 개인마저 좀 팔고 있죠. 외국인만 금요일 날 들어왔는데 오히려 기관이 그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최근에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금요일 날 좀 털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또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최근만 놓고 보면 개인이 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그냥 이제는 횡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3월 중순에 그 코로나 사태 정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나서도 그 많은 종목들이 차트상 V자 반등을 찍고 또 우리 지수도 상당히 그 높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보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그 소폭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리고는 있습니다.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 폭이 다른 종목들처럼 코로나 사태를 그냥 극복해내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보조지표들이 좋은 상황으로 가지 못하고 있죠. 뭐 MACD, 또 스토캐스틱, OBV 전부 다 매도 또는 뭐 매도 후 홀딩 구간이죠. 지금 매수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자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뭐 보조지표상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OBV가 이제 매수 신호를 주고 있고 약간 더 폭이 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더 올라가는 폭이 좀 더 있죠. 둘 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둘 다 이평선상으로는 정배열로 갔습니다만 그 어떤 이제 5일선을 끌고 올라가는 힘, 그 단기적인 폭발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평선이 그냥 그대로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횡보해 나가면서 주가를 상승해 하면서 이 이평선을 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최근에 뭐 바이오나 그 언택트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간 조정이 좀 있더라도 다시 그 크게 급등 하면서 이평선을 벌리고 다시 단기 그 눌림목을 가져가고 다시 그러면서 길게 보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그런 구간.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 차트 모양이나 여러 가지 수급이나 또 보조지표상으로 봐도 OBV가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더 나아 보인다. 다만 두 종목 모두 그래도 21선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아주 뭐 폭락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제 주봉을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의 비슷한 모양이어서 지금 하나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봉만 보면은 2014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2015년부터 2010 한 7년 말까지는 아주 급등을 했죠. 그리고 다시 2019년까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2020년 초반까지는 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이 직선 제가 직선을 그림을 보면 직선 그 모양을 보면 저점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폭락을 했을 때도 지난해 초반에 그 하락했을 때보다는 훨씬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아직 이제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성장세가 멈췄다거나 뭐 절대 그런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는 그대로 살아 있고 반도체 업황이 뭐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겪어왔던 일이고 또 무슨 뭐 배터리가 폭발한다는 등 IM 사업부에도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도 결국은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거나 추이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장 반도체 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 반도체 가격이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테니까 반도체의 가격이 회복될 구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구간이 이제 언제쯤이냐 이 차이일 뿐,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여러 가지 뭐
갤럭시 노트 20이라든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그 3분기, 4분기에 있을 반도체 하락,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여전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횡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이 추세가 꺾이고 뭐 하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대차 거래를 이렇게 보면은 어, 새로 체결된 이제 양이 상환한 양보다 훨씬 많죠. 76만 주가량이나 더 이제 많은데, 이거는 뭐 단기, 중기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 뭐 최소한 횡보할 거다 하는 그런 횡보 또는 좀 조정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일 거고요.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제 이 목표가 컨센서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목표 주가를 보면은, 이게 제가 7월 8일과 9일에 나온 증권사의 11곳에 이제 이 그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그 7월 9일 날 나온 유안타 증권의 투자 의견은 바이, 전부 다 바이죠. 바이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가 유안타 증권이 72,000원으로 가장 높게,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가장 높게 매기고 있고, 하나금융투자가 61,000원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균 이렇게 보면은 뭐 6만 1,000원부터 6만 4천원도 있죠. 현대차증권 6만 4천원, 뭐 6만 6천원도 있고, 6만 8천원, 7천원, 7만 2천원인데, 저는 이 그 지금의 이 목표 주가, 아까 유안타 6만 5천원에서 7만 2천원으로 사실 올렸군요. 아까 소개해드릴 땐 6만 5천원, 아니구나, 아니고 그거는 키움입니다, 키움. 어, 그러니까 6만 원대 중후반에서 7만 원대 초반까지 이어져 있는 이 목표가, 지금 현재 주가와의 그 괴리율이 한 30% 정도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30%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더 올라갈 걸로 본다는 건데, 이런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추세에서 이 정도 가격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이 수준이 그 코로나19로 인한 가격 회복세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중에 우리 주가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뚫고 올라가거나 하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그 주가 반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그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 장기적인 그 성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뭐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 속도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그 상승 인 거죠.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고 하는 거는 또다시 이제 짧은 안목인 거니까요.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게 그 상승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야만 탄탄한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국제 반도체 가격, 특히 메모리 분야의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 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점이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간다.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패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데는 뭐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일요일 날 잘 시간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들을 내시면서 성공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